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풀었더니 잠실 엘스 국평이 3주 만에 30억을 뚫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남권 아파트가 상당히 좀 이 단기적 상승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단기적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가느냐 마느냐, 분수령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죠.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엘스 전용 84제곱이 26일 30억에 중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지난달 14일 엘스 같은 평형이 28억 8천만 원 신고가로 거래가 됐는데, 열흘 만에 1억 2천만 원이 더 올랐다는 지표가 나왔죠. 그만큼 이 토제 해제라는 호재가 상당히 집값 자체를 지금 호가 부분이나 기대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었는가? 그래프를 보더라도 송파구 2월 거래량은 1월에 비해서 확실히 더 줄어드는 추세고요. 3월 달로 접어들면서도 지금 3월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도 토제 해제라는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거래가가 그닥 그렇게 크게 치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잠실 엘스가 8억 하락했다는 기록이 나온, 이게 조금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좀 나온 것 같고, 레이크 팰리스가 3억 6천, 그리고 리센츠가 3억 1천만 원, 등등등 잠실을 대표하는 대장주들이 상당히 이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점점 굵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레이크 팰리스가 9억 1천만 원, 리센츠 8억 6천만 원, 잠실 S가 거의 8억에 가깝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집값 추이 자체가 그닥 그렇게 크게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경매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 엘스가 지금 26억의 경매가 나와 있고요. 이거 금매로 던져도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30억을 뚫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급하게 집어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나온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어떤 시장 전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리센츠 역시도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거래량은 어떤가? 1월에 비해서 2월이 조금 늘었습니다. 277건. 토제 해제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살짝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거래는 청담자이가 7억 7천 하락, 도곡 우성이 5억 3천 하락, 그리고 구현대 2차가 5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10억 이상 개포 우성 위주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도곡 렉스리 12억 2천 64% 정도 빠지고 있네요. 대치 아이파크 역시도 11억 1천만 원 정도 58% 정도로 전세가가 상당히 하향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어떨까요? 거래량 163건, 1월에 비해서 살짝 내려앉은 모습. 3월도 지지부진한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실거래가 역시도 반포자이가 7억 4천, 한강이 3억 3천, 그리고 서초 레미안이 2억 7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전세가 역시도 아크롤 리버파크가 13억, 반포자이 11억, 반포 힐스테이트 11억. 전반적으로 강남 3구 전세가는 상당히 역전세가 우려될 정도로 빠지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분위기, 흐름은 상당히 침체기에 와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적신호, 빨간불을 깜빡깜빡 켜고 있는데, 하반기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도 지금 쏟아져 나가고 있고요. 지금 입주장을 맞이해서 입주 프리미엄을 한껏 올려야 하는 둔촌주공 역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가압류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 모든 서울 아파트, 특히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의 모습이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반등 지표, 상승 지표와는 사뭇 다른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죠. 심지어 공급처, 그러니까 건설사도 이 현장 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양 성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분양 주택 현황 1월만 보더라도 양주, 이천, 부산, 평택, 대구
너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그래프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추이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면 말 그대로 악성 미분양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토부가 뭐 이에 대해서 뭐 깜짝 놀라서 지금 3,000채 LH를 통해서 일거에 다시 다 매입을 해서 전세, 임대로 이제 풀려는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미봉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양단지는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서울 레미안 원페를라만 뭐 4만 명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나머지는 다 죽을 썼습니다. 경기권, 전북, 부산, 대구, 인천 전체적으로 세무표가 깜빡깜빡 뜨고 있는 미분양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실, 뭐 이 사실 자체가 뭐 고점에 걸려 있는 이 구축 매매가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어떤 절실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신축 분양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역으로 지금 이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관망세 짙어져 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고요. 우회로를 뚫기 위한 뭐 빨리 내 집을 좀 마련해서 주거 안정의 가치를 좀 높여야 돼. 전월세 해서 뭐 이사 비용도 뭐 증가하고 여래저래 집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조금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을 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되는데, 이 프루지오에서 뭐 무순위가 3억대로 나온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바로 프루지오 더 베뉴입니다. 여기 분양한 지 한 4년 정도 된 그런 신축,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7호제곱과 84제곱에서 나올 예정인데, 7호제곱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저층은 3억 3천 선이었고 5층 이상이 3억 7천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84제곱이 3억 9천에서 4억 선. 지난번 그 프루지오 더 베뉴, 검단에 위치한 프루지오 더 베뉴가 이 무순위가 나왔을 때는 4억 4천 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84 이 B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7호와 84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억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프루지오 더 베뉴가 매물로 나와 있는 이 33평 평형이 7억 7천, 그러면 8억 선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요. 검단이 상당 부분 많이 가격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 연장, 그리고 GTX도 깔린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뭐 전세가는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매물로는 4억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된 가격은 2억 6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3억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검단에서 나오는 7호제곱 30평대도 뭐 거의 5억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3, 4년 전 분양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입지도 나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5호선 연장선 또 호재를 받아들일 수, 흡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고, 신설역 생기고요. 일단은 뭐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경기권이니까 뭐 점 찍어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단지 배치도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제곱 평면도는 판상형 30평대 77호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평면을 가지고 있고, 침실 3개와 드레스룸, 침실 4개네요. 침실 4개와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아주 뭐 알찬 이 평면도를 가지고 있어요. 30평대인데 방을 4개 뽑는다는 거, 뭐 굉장히 뭐 그래도 실용성이 있는 공간 구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실내 이 구성도가 이렇게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잘 지켜보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시면 콕 집어 놓으셨다가 도전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5월 전에는 뭐 유주택자도 가능한 전국 무순위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건설 현장도 너무나 지금 업황이 악화가 되고 있고, 뭐 올 들어 벌써 7곳 줄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아 건설, 대저건설, 그리고 삼부토공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태영건설 748%, 금호건설 640%, 코오롱이 559%, 50위권 업체 중에서는 HJ 중공업 부채 비율이 498%.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깜빡깜빡 보내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공포감이 계속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고 건설사 유동성 위기 오고 기업 전반으로 이 위기감이 퍼져나가면서 한국은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전파가 될 거고, 금융권 위기가 곧바로 들이닥칠 수도 있는 내관이 눌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금 백업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이 자금 공백화 현상이 지금 건설사에서부터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이 아파트 시장, 자산 시장의 가치는 셀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유통업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홈플러스까지도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지만 6천억 원 정도를 지금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절반만 지금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절반 회수했다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중에서 뻥 하고 사라질 수 있는 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겠고, MBK가 일단 뭐 수익을 얻고 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비관론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의 어떤 약화 현상, 글로벌 은행들이 올 들어 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새 더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 평균 1.64에서 1.55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1.6 거의 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률을 보면 JP모건이 1.2로 지금 거의 이제 0점대까지도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 심리를 불어올 정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파트 시장이 뭔가 치고 나갈 수, 이전에는 뭐 이런 부동산의 일정한 사이클을 따라서 내리고 오르고 하다가 결국엔 다시 상승세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기저의 원인은 바로 한국 경제 성장이 그래도 좀 단단했다. 근데 이거 지금 완전히 대변수가 어마무시하죠. 환율 문제 지금 심각하고요. 이 환율 지금 한국은행이 잡기 위해서 지지난달에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이번에 풀었잖아요. 뭐 국내 경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지만, 이 환율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 프록시 통화의 어떤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화 가치는 중국의 이 위안화의 평가절하, 그리고 일본의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로 운영을 해오다가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엔화가. 그러니까 엔화의 영향도 있고 이게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율 방어에 무려 외환보유액 4년 9개월 만에 4,100억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092억 달러로 18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 그만큼 계속적으로 달러를 태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화 가치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 불안정한 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연기금 부분도 지금 코스피 약화의 현상에 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40일간 무려 뭐 코스피를 사들였는데, 이게 코스피 자체가 먹고 빠지는 해외 자본의 어떤 유출, 유입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계속 털리는 거야, 코스피가. 연기금 돈을 그냥 때려 넣는데 그 기금 자체가 지금 증발될 수 있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결국 공적 자금은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요. 이런 미봉책들, 과연 자본시장의 부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최대 변수는 미국 변수다. 이 변수로 인해서 한국 자산시장의 운명은 결정이 될 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이냐. 봄날의 비야, 봄날의 비. 아침에 비었다가 점심에 흐렸다가 저녁에 잠깐 맑았다가 다시 또 우중충해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관세를 때리겠다,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예상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자본시장이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전략 비축 소식이 들렸지만 기대만큼 미국이 사주는 어떤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루어지기 좀 힘드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트럼프는 지금 주식과 가상화폐를 살리지 못하면 상당 부분 정치적 기반이 많이 약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집니다. 가상화폐 전략 비축 선언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끌어올릴까,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짙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여다보시면서 무조건 틈새를 노리시는 것이 가장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구축 시장은 분명히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에 엄청난 대조정기가 올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 정말 최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꼭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미국의 변수,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의 침체,
뭐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마만큼 지금 경제 전반의 어떤 사이클 현상이 딱 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뭔가 단기적 호재에서 치고 나가기란 한계가 많다. 그래서 조금 더 틈새를 노리시면서 우회로를 뚫으신다면 좋은 기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빤 한국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